자,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여건야건 할 것 없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국힘은 민주당과 이재명의 뻘짓에도 불구하고 수세에 몰린 탓에 한동훈이라는 스타 플레이어를 영입해 반전을 꾀하고 있고, 민주당은 여전히 이재명 하나만을 빨아 제끼는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우리 재명이가 아주 큰 마음을 먹었는지 아니면 위기의식을 느낀 건지 걸쭉한 원로급의 친문 인사를 만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꽝이에요. 어렵게 내민 이재명의 손을 가차없이 차버린 주인공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총리였던 정세균입니다. 자, 이재명이 말이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이낙연과 김부겸 그리고 정세균, 즉 지난 정권의 3총리가 같이 있었던 것을 의식한 건지 김부겸에게는 공동 선대위원장을 제안하더니 이번엔 정세균을 만나 오찬까지 하는 액션까지 보여줬어요. 이재명의 이런 행보는 찐 친명 그리고 극성 지지자들만 가지고는 총선에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서서였을 텐데, 이낙연만 제외를 한 이유는 글쎄요, 아무래도 다른 총리들보다 이낙연이 훨씬 더 이재명을 비판하고 신당 창당 카드까지 꺼내며 전방위적으로 본인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낙연을 역으로 궁지에 몰게 하기 위해 다른 두 총리에 접촉한 게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재명이 힘들게 만난 정세균, 이재명의 면전에다 대고 현해살수란 말을 꺼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해살수, 낭떠러지에 잡고 있던 손을 놓는다 라는 뜻의 사자성어. 쉽게 말하면 재명아, 너 이제 그만 다 놔라. 끝났어. 네가 손을 놔야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요 말을 지금 정세균이 이재명에게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재명으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거죠. 도움을 받고자 고개를 숙이고 찾아갔는데 네 주제 파악을 좀 하라는 듯 낭떠러지에서 이제 그만 미련 버리고 손을 놔라. 그것이 곧 혁신이고 통합이다. 대충 이런 소리를 들은 거니까. 이재명이 정세균에게 혁신과 통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또한 이번 총선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한 것 같고, 자, 근데 이재명,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이번 총선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걸 정세균이 모를 리는 없을 거고, 자, 당연히 이런 정세균의 조언에 이재명은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네,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었겠지. 도움받고자 간 건데 현해살수로 답을 해버리니 그 자리에서 재명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겠죠.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건데, 이재명 입장에선 결국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셈이거든요. 울겠습니다. 아주 극성 지지자들 제외하고는 모두 다, 즉 나름 정통성 있는 진짜 진보 인사들은 본인을 배척하고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만 하고 있으니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개딸 같은 쪼다들 빼고는 나를 도와주지를 않고, 와 미치겠다. 나 이거 총선 지면 진짜 큰일 나는데, 딱 요 마음일 겁니다. 성과가 없었어요. 정세균을 만나고 나서도. 친명과 비명의 내분, 즉 당의 내분을 어느 정도 봉합을 하려고 전 정권의 총리였던 정세균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 같은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으니 돌아가는 길 내내 이재명은 씩씩대거나 근심에 잠겨 있었을 겁니다.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던 김부겸이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승리가 쉽지 않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미 두 명의 총리에게 버림받은 것으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이낙연은 말할 것도 없이 신당 차려서 나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재명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해야 이재명과의 협치는 당연히 생각도 없을 거고, 지금 이 3총리의 움직임, 정세균과 김부겸이 조찬 회동을 하고 이낙연과 정세균도 조찬 회동을 하고, 김부겸은 사실 이낙연에게 불편한 감정을 좀 내비치는 게 있죠. 아무리 그래도 신당을 차려서 나간다고 하면 되냐, 이재명도 문제지만 너도 좀 보기가 그렇다, 대충 이런 뜻을 내비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낙연은 신당 창당 준비에 앞서서 3총리 동시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의 세를 넓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이재명의 민주당은 가망이 없다라는 건 다들 인지하고 있으니까 다독여서 본인 편으로 새롭게 창당하는 신당의 이 두 명의 인물들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즉 이재명의 반대편으로 이 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지금 이재명은 지켜만 보고 있는 게 할 수 있는 전부일 텐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재명은 초조해지겠죠. 불완전한 아이템을 장착하고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으니까. 총선을 그나마 완벽하게 치르려면은 각종 장비들을 다 장착을 해야 치를 수가 있는 건데, 착용하고 있는 거라곤 개딸들과 철험에밖에 없으니까 미치고 팔짝 뛸 겁니다. 그래도 여태까지는요, 이재명
이재명이 아무리 싫어도 이재명이 본인들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순간에선 이재명을 도와줬었거든요. 비명과 친문들이 선거 때 보세요. 이재명이 아무리 싫어도 그 앞에서 얼굴 포커페이싱이 안 돼도 손을 맞잡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아도 같이 선거를 도와주기는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아예 너 같은 건 쳐다보기도 싫다라는 듯 당을 박차고 나가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친문과 비명의 도움 없이는 총선에 이기기 힘들다라는 걸 잘 아는 재명이는 지금 울고 싶은 심정일 거라고. 게다가 민주당이 당 내홍만 문제입니까? 이재명 본인 자체도 분명 내년 1월부터 계속해서 악재들이 터질 텐데 이화영 재판 2월에 있고 위증교사 공범 재판 1월에 있고 본인도 주 2, 3회씩 재판에 나가고 있고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감당 못하지. 또 한동훈이 왔잖아요. 무슨 칼을 내밀지 모르는 한동훈이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앉아서 총선을 진두지휘하는데 그거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은요, 한동훈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겪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과는 극상성의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조해할 거란 말이에요. 본인은 빵에 가기 싫어서 어떻게든 방탄을 하고 어떻게든 국회의원이 다시 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즉 특권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동훈은 등판하자마자 특권 다 내려놓겠다라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하지 않으면 공천을 안 주겠다, 그리고 비례로도 지역구로도 출마를 하지 않겠다 선언을 때려버렸잖아. 이거 여러분 한동훈이요 이재명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거든요. 딱 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재명과 다른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려고. 자, 재명과 정세균을 만나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한 시도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비명계 공천 학살, 친명 비례 의원들의 비명구 지역구 침투, 이런 짓들을 해놓고 정세균을 만나서 바라긴 뭘 바랍니까? 바랄 걸 바라야지. 여러분, 연말이라 지금은 조용하죠. 1월 신정 연휴가 딱 끝나면 바로 가차없이 이재명의 악재가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재명과 한동훈이 직접 만난다고 하던데 그 안에서 이재명은 한동훈에게 압도되어 쭈글쭈글한 모습을 아마 보여줄 거예요. 이재명 입장에서 한동훈은 본인의 범죄 행각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 본인의 실체를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진의 수장으로 본인을 만나러 왔는데 얼마나 속으로 땀을 삐질삐질 흘리겠습니까? 아무리 제명이라도 말도 굉장히 조심하며 꺼내겠죠. 한동훈은 다 알고 있으니까. 한동훈과 이재명 오늘로 만남이 어떤 재미있는 뉴스로 또 바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샤인투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바뀌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